변호사님 먼저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외교부 청사 그리고 국방부 청사 이 두 곳인 거죠 현재까지는. 네네. 이제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인데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면 외교부 청사가 사실은 적합지죠. 그런데 이제 외교부 청사 자체가 광화문 광장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경비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고요. 더군다나 광화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상징적인 광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을 외교부 청사를 하게 되면 네. 거기서 시위나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교부 청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언론 보도랄지 아니면 인수위와 관련된 또 윤석열 당선 측근들 뭐 그런 얘기를 흘러나온 거 보면 결국 용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윤 당선 측에서 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후에 어떤 이전 대책을 세울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그 광화문 근처에 있는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 저희가 집회 및 그 시위에 관한 법률 그래픽을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앞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뭐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는 지금 외교부 청사로 옮길 경우에 집회를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간 주변 100m까지 5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때문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장이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로변에 외교부 청사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로나 광장에서 바로 외교부 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또 그 대통령 관련 행사를 취재하려고 좀 따라가 가다 보면 그 뭐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같은 무선 신호를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광화문 주변에는 뭐 여러 회사들도 많고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고려가 되겠네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때도 굉장히 신호 체계랄지 아니면 사실 이제 어떤 전파를 발사해서 그걸 할 수 없도록 그러면 사실 주위에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광화문 주위에 또 특별하게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아요. 네. 그리고 외교부 청사 뒤에도 보면 고층 건물이 많고요. 그 앞에도 또 고층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호나 경비 또 국민의 불편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집무실을 쓰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